진짜 이해되는 사회가 시작된다. 올리드 사회!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올리드 사회. 네. 중계동 호랑이 이경태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친구들 책 많이 읽고 계시나요? 뭐 소설도 좋고 수필도 좋고 뭐 이런 책들 많이 있잖아. 선생님이 좀 시간을 내서 책을 한번 읽었는데 좋은 문구가 생각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려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본 적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든 안 하든 내 목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즉 최선을 다해도 내 목표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 이루어져도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미 나는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반에서 1등 하고 싶다. 이런 꿈이 생겼어. 그래서 최선을 다해. 근데 우리 친구들 항상 이런 고민을 하잖아.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1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번 시험에 1등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5등, 4등, 3등, 2등. 지금 이렇게 내가 달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꼭 그 꿈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할 필요는 있어. 그 과정이니까. 무슨 과정? 꿈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해볼 거야. 우리 친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원인 드디어 이제 5단원까지 왔어. 이제 자연재해 발생과 영향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좀 배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빨리빨리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 1은 뭐냐면요.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예요. 이 자연재해는 자연에 의한 재해인 거잖아. 그럼 자연에 뭐가 있었지? 지형이 있고 기후, 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자연재해를 일단 구분을 해볼 거야. 근데 일단 자연재해가 뭔지 그거부터 알고 가야겠지. 그지? 자연재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 또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얼굴이 자연재해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연재해가 뭐예요? 네 얼굴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봐. 이런 거겠지. 자연재해라는 거 뭐냐면 자연현상이 얼굴이 아니에요. 자연현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이 인간과 인간 생활에 뭘 주는 거야? 피해를 주는 거야. 피해를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자연재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도 그런 것 같은데 맞아. 선생님 얼굴도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 선생님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그지? 이런 자연재해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형이랑 기후가 대표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뭐냐면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가 있고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단 구분해 볼 거야. 이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지진, 땅이 막 흔들리는 거 있잖아.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 해일. 이 지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다에서도 일어난대. 그래서 이 지진 해일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있죠. 이 화산 폭발. 이런 것들도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에 속해요. 그 다음에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는 뭐가 있냐면 비가 오지 않아. 이게 뭐야? 가뭄. 비가 엄청 많이 와. 이건 또 뭐야? 홍수. 그 다음에 바람이 또 엄청 많이 불어대. 그건 뭐야? 열대 저기압 같은 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 우리 친구들이 먼저 요거를 이제 구분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단 지진과 지진해일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진은 뭐냐면 판의 경계, 판에 막 부딪히는 이게 판의 경계라 그랬잖아. 그 판의 경계에서 뭐 지각변동 막 부딪힌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땅이 갈라지고 흔들려, 막 흔들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땅이 부서지고 막 위로 올라가고 막 아래로 내려가고 막 그러겠지. 그런 게 지진이고, 지진 해일은 뭐냐면 바다에서 지진이 쿵 일어나는 거야. 그럼 바닷물이 어떻게? 막 이렇게 치겠지. 이렇게 쳐갖고 어떻게? 확 육지로 덮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지진 해일이야.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쓰나미라고 해요. 쓰나미.
일본 애들은 이거를 쓰나미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하도 이제 정식 명칭이 돼버린 거야, 쓰나미가. 알겠죠? 그래서 해저 지진이 발생해.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 해일이 일어나는 거야. 해일은 바닷물이 이렇게 치면서 어떻게 육지로 탁 덮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해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해안 지역을 덮쳐 큰 피해를 주는 거야. 또 요거와 관련된 그림이 하나 있어. 이걸 먼저 보고 가야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자. 짜잔, 이게 이제 지진의 쓰나미에 대한 그림이에요. 우리 교재에도 잘 나오죠? 선생님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맨 처음에 해저, 바다에서 지진이 쿵 발생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닷물이 막 흔들리겠지? 흔들리면 어떻게? 물결이 막 쳐. 그래서 어떻게? 2번 뭐야? 심해에서 파도가 빠른 속도로 쿵 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막 간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가는데 갈수록 어떻게? 이게 어떻게 높이가? 높아지는 거야. 높이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3번 보면 해안에 가까워지면 해일의 속도는 느려지는데 파도는 위쪽으로 올라가 파하고 이 높이가 어떻게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 지역에 오면 막 이렇게 덮치는 거야. 우리 친구들 뭐 생각하냐면 해운대 봤어? 영화 해운대? 그 바닷가 해운대 말고 선생님 좋아하는 데 말고 그 영화 해운대 있어. 그거 봐. 쫙 높아 꽝 덮치는 거 있지. 그게 지진의 쓰나미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해일이 해안을 강타 팍 덮친단 말이야. 강타하면은 큰 피해를 발생한다. 여기서 이제 HOT 강타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 잘 모를까 봐. 이렇게 얘기하면 아나 SM 그 이사 하시는 분인데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야. 선생님 때는 최고의 아이돌인데 뭐 지금의 거의 뭐 비스트나 뭐 소녀시대 뭐 이런 급의 아이돌이었는데 뭐 그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춤추려고 그랬는데 안 추려고. 어쨌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발생 지역이 어디인 거야? 판과 판의 경계야. 이런 지진이나 지진해일은 판과 판의 경계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판과 판의 경계를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뭐 해야 될까? 미니 특강! 돌 플러스 아이가 아이돌이 되는 미니 특강! 네, 미니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미니 특강은 뭐냐면 판과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짜잔 봤더니 선생님 뭐라고 해놨어 제목을 조산대라 그랬죠. 판과 판이 있으면 부딪히면 어떻게 이렇게 산이 만들어진다는 산이 만들어진다 그걸 뭐라 그랬지? 조산. 근데 뭐라고 붙었어? 대가 붙었죠. 대는 길게 연결되어 있다. 산이 만들어지는 게 길게 연결되어 있다. 그게 뭐야? 조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과 판의 경계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 조산대가 나타나는데 세계적으로 큰 조산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도에 보시다시피 첫 번째 조산대는 뭐냐면 이렇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야.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이렇게 알프스 산맥이랑 여기 히말라야 산맥을 연결한 조산대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환태평양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는 와 이렇게 어떻게 태평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빙 둘러싸가지고 있는 게 환태평양 조산대야. 이 환자가 고리 환자야. 둥글잖아, 고리가. 그래서 뭐를 태평양은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조산대다.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인데 이 환태평양 조산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얘의 별명이 있어. 얘의 별명이 뭐냐면 불의 고리라고 불러. 불이 너무 많이 나는 고리인가 봐. 그래서 불의 고리라고도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산대가 나타나는데 이 조산대의 특징은 뭐냐면 화산이랑 지진이랑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야. 조산대는 지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따가 화산 배울 거거든요. 그 화산도 같이 일어난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환태평양 조산대하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서 화산과 지진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미니 특강 끝! 네, 우리 친구들 미니 특강 잘 보셨죠? 지진과 화산이 어디서, 그렇지, 판과 판의 경계인데 그걸 뭐라 부른다? 조산대라 부르고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 두 군데가 있구나. 그리고 그 위치까지 잘 알려드렸어요. 알겠죠? 그러면 요러한
지진과 지진 해일은 어떤 피해를 주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 근데 물이 덮치는 거잖아. 이거 어때? 도로 및 건물이 붕괴되겠지. 그 다음에 산사태도 유발하겠지. 산이 무너지는 거.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망이 두절 끊긴단 말이야. 우리 사진 같은 거 많이 봤잖아. 지진 나면 막 도로가 끊겨 있어. 그지?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전기나 가스 등 시설물 등이 파괴돼서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화재도 발생한다. 화재. 화재라는 건 불나는 거지. 화재가 발생한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피해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럼 요거를 가만히 내버려도 지진과 지진해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사람들이 이제 대책을 세워봤어. 일단 어떻게 하냐면 정확한 예보 체계를 구축한대요. 딱 그런 기미가 있잖아요. 지진이 올 것 같은 기미, 지진 해일이 올 것 같은 기미, 그런 기미가 보이면 이제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는 거지. 그 다음에 평상시에 대비 훈련을 한대요. 지진이 일어났어. 그럼 막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막 이렇게 숨어야 돼. 선생님은 숨을 데가 없어. 몸이 커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훈련 잘 하시면은 숨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이거 좀 중요한 건데, 뭐 하는 거냐면, 내진 설계를 하면 되는 거야. 내진 설계는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하는 건데, 이 내진 설계가 뭔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진 설계 봅시다. 자, 내진 설계라는 건 뭐냐면요. 지진의 충격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방식이래. 평상시에 그 건물을 설계하는 방식과 좀 다르겠네. 딱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은 쿵 흔들려. 그러면 건물 자체가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근데 내진 설계를 하면 뭐냐면 이 땅에다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요렇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판을 설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땅이 흔들려도 건물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요 흡수판이 흔들리고 건물은 멀쩡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내진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진이 잘 발생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내진 설계가 상당히 발달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가옥을 건설하냐면 이런 식으로 요거 딱 봐봐. 요거 뭐야? 요거 나무란 말이야. 나무. 일본의 전통 가옥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탄력성이 좋은 나무로 집을 많이 짓기도 했대요. 예전 같은 경우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사진은 뭐냐면 평상시 대피 훈련을 보여주는 거야. 지진이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공부하다가 어떻게 책상 밑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지? 그래서 남자애랑 여자애랑 이렇게 쏙 들어가고 둘이 뭐 하고 있어? 둘이 얘기하고 있네. 그지? 얘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좁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지? 선생님은 지진 나면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책상에 딱 들어가 몸이 딱 껴가지고 어떻게 선생님은 돌 맞아야 돼. 그지?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난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한 번쯤 이런 거 해봤을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이제 여자친구랑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지? 그런 걸 나타낸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지진 이제 다 받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화산을 볼 거예요. 화산 폭발. 화산은 뭐냐면 지하에 그렇지. 화산은 뭐야? 지하에 마그마가 지각에 갈라진 틈을 뚫고 분출하는 현상. 마그마가 있는데 그걸 쥐고 뻥 터지는 게 뭐야? 화산 폭발이죠. 발생 지역.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똑같다고. 파한과 파한의 경계 부근에서, 즉 조산대 부근에서 화산이 나타난다. 아까 얘기해줬고요. 그러면 이 화산 활동에 영향이 있는데 우리 친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화산은 무조건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정적 영향이 있는 거 맞아.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이걸 잘 정리해 주셔야 돼. 왜? 이게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일단 부정적으로 해서 화산이 뻥 터져. 선생님이 우리 화산 지형할 때 가르쳐줬어. 화산이 그 마그마가 땅속에 있을 때 마그마지만 땅 위로 올라오는 순간 뭘로 바뀐다고? 용암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용암도 나오고 또 뭐도 나오냐? 화산 가스도 나오고 화산 새설물도 나온단 말이야. 용암도 나오고요. 화산 가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산 새설물도 나와요.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에 의해서 건물들이 막 날라오니까 어떻게 건물들이 파괴되겠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뭐가 하나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이 화산재라는 것이 있어. 이 화산재라는 건 이제 화산에서 나오는 먼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먼지가 하늘에 팍 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가벼워서. 그러면 항공기가 다닐 때 어떻게 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산이 터지고 나면은 항공기 운항이 차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게 하늘에 떠 있으니까 어떻게 햇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햇빛이 못 들어와. 그러니까 일사량 감소, 햇빛이 감소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기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화산재에서 요런 게 나타나는구나.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 봅시다. 어쨌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열 에너지, 이 땅 속이 뜨끈뜨끈 하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그렇지. 지열 발전을 가지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지열 발전. 지열 발전을 이용한다. 일본이나 이제 아이슬란드 이런 데 가면은 지열 발전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 비옥한 화산해토라고 해서 그 화산이 터진 지역의 토양을 보면 화산해토라는 토양이 있어. 근데 그게 농사에 띵호와 엄청 좋대. 농사에 그냥 아주 비옥한 토양이래. 그래서 당연히 이거 뭐야? 농업 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화산이 나타나는 지형은 다양한 화산 지형이 있죠. 그럼 이 화산 지형 보러 뭐 해? 그렇지, 관광 가잖아. 관광 산업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본에 뭐 유명해? 온천 같은 거 유명하잖아. 또 온천 얘기하면 또 이런 온천이 있죠. 노천탕. 네, 다 벗고 이제 들어가는 온천탕이죠. 네, 선생님은 안 가봤어요. 근데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한데. 선생님 자꾸 이런 얘기 해가지고 선생님 무슨 변태로 많이 아는데 변태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잖아. 먼저 산 사람으로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결코 BT는 아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BT 뭔지 알죠? 예. 이 화산 활동은 그럼 가만히 또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대책을 꾸려야지. 과학적인 예측 시스템. 지진이랑 똑같네. 예측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평상시 대피 훈련. 화산이 벙 터졌어.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이런 것 좀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뭐 지하나 아니면 높은 건물 뭐 이런 데로 가면 되겠죠. 화산은 이제 그 용암이 무서운 거잖아. 그러니까 높은 건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지하 벙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데 이제 훈련하면 돼요. 그런 데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지형적인 것까지 이제 다 배웠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 주제 두 번째 다음 장이야. 다음 장에 넘어와서 이어서 계속 할게요. 기후적인 거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랬지? 홍수가 있다 그랬잖아. 홍수는 뭐야? 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물이 엄청 많은 건 왜 그런 거야? 그렇지. 뭐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비가 내려 생활터전에 물이 잠겨 피해를 주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물이 막 잠겨. 그게 홍수란 말이야. 알겠지? 원인 왜 그래? 단기간에 무슨 강수? 집중 강수. 물이 단기간에 엄청 많이 와. 그러니까 물이 잘 안 빠지니까 홍수가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장기간적으로는 어떻게? 지속적 강수. 막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와. 그래서 어떻게? 물이 잘 안 빠지니까 홍수가 생기겠지. 여기가 이제 홍수가 이렇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일단은 비가 많이 와야 되냐. 비가 언제 많이 오냐면 열대저기압이 있대. 열대저기압. 열대저기압은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냐면 태풍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풍. 그래서 태풍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또 뭐? 우리나라처럼 뭐의 영향을 받는 곳?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곳이 그래요. 계절풍을 받는다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그렇고 아니면 또 큰 하천 하류의 저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잘 넘치기 때문에 홍수가 잘 발생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이런 홍수의 영향은 어떠냐면 홍수도 역시 우리 친구들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야? 긍정적인 게 있다는 게 우리 친구들 알아두셔야 돼. 왜? 이 긍정적인 거 가지고 문제를 잘 내거든. 부정적인 건 뭐야? 당연히 뭐 농경지역 가옥이 어떻게 침수 당하겠지. 그 다음에 산사태 일어날 거고 각종 질병. 물이 막 넘치면 막 화장실에 있는 물도 나오고 하수도에 있는 물도 막 다 섞이니까 어떻게 질병을 발생한단 말이야. 그런 거.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는 일단 물이 없을 때, 즉 가뭄을 해소시켜요. 그 다음에 물이 막 넘칠 때 어떻게? 물만 넘치는 게 아니라 흙도 같이 넘치지. 그래서 하천 주변에 비옥한 토지를 퇴적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농업 활동에 유리한 토지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울 거는 뭐냐? 가뭄으로 갈 거예요. 가뭄은 오랫동안 얘도 역시 뭐가 안 오는 거야. 얘도 비가 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홍수는 비가 많이 내려서 가뭄은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마르고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어떤 특징이 있냐? 이 가뭄은요 좀 특이한 특징인데 일단은 홍수는 비가 오면 엄청 빨리 일어나잖아. 근데 가뭄은 천천히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 천천히. 나도 모르게 그냥 일어나 가뭄이.
알겠지? 그 다음에 피의 면적이 넓어. 가뭄 한 번 일어나면 그냥 몇천 평, 몇만 평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천천히 면적이 넓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홍수는 물이 쫙 빠지면 끝나잖아. 근데 가뭄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일어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가뭄 역시 발생 지역은, 가뭄은 뭐야? 비가 없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어디? 그렇지. 건조 지역. 건조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 특히 사막 주변에 어디가 잘 나타나? 세계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곳 어디야? 요 사헬지대야, 사헬지대. 우리 요 사헬지대가 어딘지 알아야 돼. 그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그래서 사진 한번 보고 갈 거야. 알겠지? 한번 보고 가자. 짜잔, 이 사진 보러 왔죠. 딱 보면은 가뭄이 잘 발생하는 거 어디야? 건조 지역과 그 건조 지역의 주변 지역이라 그랬잖아. 건조 지역 어디야? 사막. 여기 세계 최고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 밑에 여기 뭐야? 여기 어디야? 상당히 유명한 사헬지대 같은 거 있지?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 미국 이쪽 서부의 이제 사막과 그다음에 여기 뭐야?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의 사막인데 그 사막 주변 요 건조 지역도 많이 나타나고, 여기 중국 서부, 여기 중국 북쪽에도 여기 사막이 많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이 주변 요런 곳에서 사막이 아니라 가뭄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홍수도 있어요. 홍수는 어디서 잘 나타나? 계절풍이 부는 이 지역, 계절풍이 부는 이 지역에서 홍수가 잘 나타난다. 알아두시면 되고, 참고로 우리 교과서에는요, 여기도 홍수가 잘 나타난대요. 여기는 비가 많이 올 것 같지 않은데 홍수가 왜 많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 여기는 뭐냐면 봄철에 얼음이 얼었다가 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강 주변에 넘쳐난대요, 물이. 봄철에 얼음이 녹아서 그 물이 많아서 홍수가 일어나는구나. 요 위치에 이제 점이 찍혀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또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이어서 이제 피해 볼게요. 피해. 가뭄의 피해는 농업과 생활용수, 물이 부족하다. 그게 피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농사 짓기가 힘드니까 식량이 부족해질 거고, 또 물이 부족하니까 국제적으로 막 물 가지고 싸우기도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가뭄까지 다 배웠고, 이제 또 배울 게 뭐가 남았냐면 열대저기압이 남았어. 열대저기압은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시 뭐로 한 거야? 미니 특강으로 잡은 거야. 알겠지? 돌 플러스 아이가 아이돌이 되는 미니 특강! 네, 미니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할 미니 특강은 뭐냐면 열대 저기압을 전부 다 이제 미니 특강으로 잡아봤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열대 저기압, 열대 해상, 즉 적도 주변의 바다예요. 적도 주변. 그 적도 주변 바다에서 발생해서 어디 중위도 지역, 막 우리가 사는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뭘 가지고 오는 거야? 강풍, 강한 바람하고 많은 비를 동반하는 저기압.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냐면 태풍, 이거를 쉽게 열대 저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러한 열대 저기압은요, 종류가 좀 다른데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딱 보시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열대저기압은 뭐야? 요 태풍이잖아. 이 태풍은요, 이 필리핀 해상 부근에서 발생해서 어디야? 중위도 지역, 즉 우리나라나 일본 쪽이나 또한 중국 쪽에 이런 곳에 영향을 주는 걸 태풍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 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요 인도양 주변에서 발생을 해서 인도나 요 아프리카 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사이클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윌리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북동쪽에서 발생해서 이 오스트레일리아 쪽에 영향을 주는 게 윌리윌리. 그 다음에 요 허리케인, 대서양 부근에서 발생해서 요 미국 쪽으로 영향을 주는 걸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뭐야? 같은 거야. 다 뭐야? 다 열대 저기압인데 발생하는 위치와 영향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만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열대 저기압은 어떤 영향을 주냐? 이 영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영향 봅시다. 일단은 부정적인 거. 태풍이라고 생각해봐.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서 풍수에 바람, 물수, 바람과 물에 피해를 입힌다. 이런 뜻이 알겠죠? 그래서 건물 파괴하고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도 발생해요. 그럼 이 태풍은 항상 나쁜 것만 있냐? 아니야. 항상 뭐 좋은 것도 있다 그랬잖아.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선생님 노란색으로 해놨어. 왜? 중요하거든요. 봅시다. 가뭄과 무더위를 해소시켜줘. 그지? 여름에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적조현상은 뭐야? 물이 이제 빨갛게 물드는 게 적조현상이잖아. 근데 태풍이 한번 쑥 지나가면은 그 적조현상을 완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지구의 열적 균형이야. 어떻게? 저위도는 뜨거운 지역이잖아. 거기 있는 열을 가지고 막 오는데 어디로 올라가? 막 중위도 북쪽 쪽으로 올라오잖아. 그래서 그 뜨거운 열을 그 중위도 지역에 탁 놓으면서 어떻게? 지구의 열적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대 저기압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미니 특강 끝! 네, 우리 친구들 미니 특강 잘 보셨죠? 열대 기압이 뭐다? 태풍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아, 그 일어나는 곳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거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어서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5번 문제예요. 홍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래. 홍수, 물이 막 넘쳐나는 거. 그지? 고산지대에서 물이 어떻게 넘쳐? 그지? 그럴 수가 없겠지. 해안 지역에서 큰 피해를 초래한다? 해안 지역보다는 어디? 비가 많이 오는 지역, 그 다음에 하천이 있는 지역, 육지에서 많이 일어나지 해안 지역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알겠죠? 뭐 해안 지역은 뭐 태풍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3번 추운 겨울철에 발생 빈도. 추운 겨울에 비가 오니? 안 오잖아. 아니고. 4번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외부 에너지에서 발생. 외부 에너지가 뭐야? 태양이고 그 태양이 뭐야? 물의 순환을 이끌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에너지에서 발생한다라고 해야겠죠. 5번 산사태를 유발하고 농경지가 침수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뭄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래요. 가뭄, 물이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용수 부족. 용수는 친구 이름이 아니야. 물을 용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제 친구 용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용수 부족 뭐 맞지. 그 다음에 식량 부족. 그지?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식량이 잘 생산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식량 부족도 맞고. 건물 파괴? 땅이 갈라지면서 막 건물이 무너지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지? 건물 파괴는 아니고 가옥 침수. 물이 없는데 가옥이 어떻게 침수당해? 그지? 다 틀렸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지도에 표시된 A의 이름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이거 뭐야? 막 태풍 같은데? 열대저기압인데 뭐야? A에서 이렇게 뭐야? 필리핀 부근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랑 일본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네. 요거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 태풍이라 그랬잖아요. 1번이 정답이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저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열대저기압 뭘로 바꿔라? 태풍으로 바꾸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태풍. 적조 현상을 완화한다. 그지? 적조 현상 그 물이 막 빨갛게 뜨는 거 어떻게 한번 확 뒤집어주고 완화시켜준다. 맞고요. 지구의 열적 균형. 그죠? 적도 주변에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북쪽으로 가지고 가니까 열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맞고. 많은 비와 강한 바람. 그지? 이거의 특징이지. 그래서 풍수에 바람과 물의 피해를 입힌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서 중위도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다. 예, 맞죠? 강수량이 적어? 태풍 강수량 엄청 많잖아. 그 다음에 증발량이 많은? 건조기후제 틀렸지.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내용 정리하고 문제풀이까지 다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강의 최선을 다해서 들으셨나요? 열심히 공부하셨고 이제 어떻게 남은 하루도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하셔야 돼. 알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